12번째, 모든 여자라는 존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는 남자만 만나고 여자는 여자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자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은 남친을 요구받게 되고 이럴 때 남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느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제를 삼았는데, 남자에게 매번 차이는 여자들의 특징과 헌신했는데 헌신짝 돼서 버려지는 여자의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짝짓기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찾아와서 연애의 시작은 좋았는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 즉 남자에게 차이고 나서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하고 상담을 받는 것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상대방 남성을 마치 왕자님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져가지고 울면서 상담받으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번 남자에게 차이는 여자의 특징이에요.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남자를 질리게 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매번 차이는 것인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병이 심한 자기 자랑의 끝판왕이에요. 뭐냐? 나 예쁘지? 나 좋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야. 당신이 어디 가갖고 나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하는 식으로 자기 자랑이 심하고 자아 독시된 여성에게 남자는요 점점 지쳐서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성성이 전혀 없이 남자 같은 여자인데 성격이 쿨하고 털털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분위기를 잡아도 낭만적인 말을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여자에게 남자는 점점 정이 떨어져 가요. 세 번째, 애정 표현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남녀 간에 어느 정도의 애정 표현은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에는 당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점으로 남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여자가 있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이 없고 가난해?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떨어져 나가겠죠? 다섯 번째, 자신의 뇌가 진공 상태임을 항상 표현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 돈 모아서 12개월 할부로 명품 땡땡백 사야 하는데, 나 홈업해야 하는데, 나 쌍꺼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 하는 식으로 명품 중독 내지는 성형 중독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여자예요. 여섯 번째는요, 시도 때도 없이 짓거려대는 말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어느 정도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쉬지 않고 짓거려대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환상은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집착이 너무 강한 여자예요.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남자는요, 그녀의 지나친 집착에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여덟 번째는요, 사치스럽고 고급병에 걸린 여자예요. 음식도 비싼 것 아니면 안 먹고요. 옷도 비싼 옷이 아니면 안 입고, 백도 명품 백이 아니면 들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개무시하는 여자죠. 아홉 번째, 여성다운 매력을 스스로 감추는 여자가 있어요. 항상 바지만 입고 다니고 몸매를 항상 가리고 다니는 여성에게서 남자는요, 여성의 성적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멀어지는 겁니다. 열 번째는요, 남자를 무시하는 여자예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아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씹고 남친을 심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남자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녀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11번째, 번번이 최소한의 스킨십도 거부하는 여자가 있어요. 스킨십이 사랑의 목적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 스킨십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에 그 지나친 거부는요, 이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2번째, 모든 여자라는 존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는 남자만 만나고 여자는 여자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자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은 남친을 요구받게 되고 이럴 때 남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3번째, 남친에게 최소한의 자유시간도 주지 않는 여자예요. 아무리 내 옆에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그녀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가게 하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1분 1초도 안 떨어지려고 하면 지겹겠죠? 그 다음에 14번째. 남친의 SNS 페이지를 뒤지고 온라인 친구들에 대해서 일일이 캐묻는 여자가 있어요. 여성의 이러한 행동은요, 남자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15번째는 남친을 달달달 불법화 되는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신에게 일정한 시간마다 연락하기를 강요하고 남친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보고하라고 시키고요. 3번째, 문자나 카톡에 대한 답장을 칼같이 빨리 하도록 강요하고요. 4번째, 남친이 바쁜 일로 문자나 카톡에 대한 즉답을 안 하면 심하게 화내고 뼈퉁해서 삐지는 여성이에요. 또한 남친에게 언제 귀가할 건지를 매일매일 물어보거나 남친에게 끊임없이 카톡이나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내갖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여자죠. 16번째,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징징대는 여자예요. 처음에는 애교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자가 계속 징징대면 남자의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요. 그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남자는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17번째, 여자친구의 지나친 소유 지배욕과 구속하려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커플 사진을 지나치게 자주 올리는 행동도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둘만의 행동들이 지인들에게 생중계된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고 구속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고 집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18번째, 엄마처럼 느껴지는 여자친구예요. 여성에게 누구나 모성 본능은 있고 그리고 여친한테 약간의 모성애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는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남자는 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자가 원하는 거는 여자친구이지 또 다른 엄마가 아닙니다. 이럴 때 남자는 멀어져갑니다. 19번째, 화가 난 여친에게 일단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서 미안해하고 했는데 뭐가 미안해? 하고 따지고 덤빌 때 이쯤 되면 남자는요, 없었던 화도 생기게 되고 대화의 단절을 느낍니다. 20번째, 나의 이야기에 전혀 리액션이 없는 여자.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여자가 사귀는 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무토막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것이고 외로움을 느끼며 공허한 마음에 당신을 향한 애정은 급격히 식어갈 거예요. 21번째,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성과 사귀는 남성은요, 점차로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진실된 감정의 교류는 없어지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의 벽이 생기게 되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탈출하고픈 생각이 들 것입니다. 22번째, 거르지 않고 말을 막 하는 여자가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여성인 거예요. 이런 여성과 사귀는 남성은 사귀는 동안 그 받은 감정의 상처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23번째,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여성이 있어요. 최소한 대화하는 데는 격식도 필요하고 예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기분에 따라서 횡설수설하고 그 자신이 하는 얘기를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횡설수설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상대 남자친구는요, 그녀와 점점 대화가 줄어들 거예요. 결국에는 대화가 단절될 것이고 냉랭해져갖고 애정도 식고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24번째, 자신의 과거사를 묻지도 않았는데 다 털어놓고 고백하는 여자가 있어요. 과거라고 해도 용서될 게 있고 용서 못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앞으로의 행동들을 예상하게 만드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과거의 남자에게 차였던 이야기는 절대로 지금의 남친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무심코 해버리는 여성이 많아요. 과거의 남친에게 차인 경험이 있는 여자는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현재의 남친에게도 또 차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있으며 이런 몹쓸 고백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성이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거는 기대감이나 신비감 같은 것이 딱 반토막이 나가고 이별을 재촉하는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25번째, 남친에게 과도한 선물을 요구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친은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쉽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여자에게 비싼 선물을 마지못해서 해주는 대신에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여친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돼가지고 둘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오래갈 수 없습니다. 26번째,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잘 넘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허풍이 세고요, 말빨이 좋은 남자, 자신에게 반짝 잘해주는 남자에게 금방 잘 넘어가는 금사빠인 여자인데 이런 남자는
여자랑 몇 번 자고 나면 100% 정해진 수순이 빠이빠이 이별인 것입니다. 27번째, 남친을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해갖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서러움을 털어놓고 열등감 폭발시키는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친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여자와 사귀는 남친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받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은 떠나갑니다. 28번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남친에게 맡기는 여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남성에게만 맡기고 다 해주기를 바라는 의존적인 여자인데 남친도 어느 순간에는 짜증이 나고 여자가 싫어질 수 있는 겁니다. 29번째,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매 시간마다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인데 사랑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주 삐지거나 남친을 테스트하려고 해갖고 남자로 하여금 실증나게 만듭니다. 30번째는 바람기가 다분한 여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하다가 꽁도 닥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했는데 헌신짝 돼서 버려지는 여자의 특징이에요. 항상 반복적으로 남자에게 헌신하다가 헌신짝 버려지듯이 남자에게 차이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항상 연애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하다가 결국 버림받으면 연애가 끝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연애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결말을 맺는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대부분 일방적으로 헌신하다가 버림받는 식의 연애를 반복하는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결핍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어요. 자신의 결핍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결핍을요, 충족하려는 순간 관계는 외부에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활활 타오르는 불씨를 장작에 올려두는 것처럼 위태로운 형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연애를 반복하는 여성들의 공통적 특징은 연애가 시작되면 혹은 결혼을 하고 나면 결핍이나 욕구를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핍이 발생한 원인을 모른다면 그 순간만 해소되고 또다시 공허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헌신하는 여자가 남자친구,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욕구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두 번째,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 세 번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 연인 배우자에게 지지와 배려를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 원초적인 성적 욕구가 있고, 여섯 번째는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여자는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며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행동의 내면에는 몇 가지 속마음, 방어적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이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을 공포를 상쇄하려는 심리가 있고요. 자신의 역할을 부여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사랑을 위해 희생적이면 낭만적인 진정한 사랑을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느끼려는 심리가 그것입니다. 타인에게 헌신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연인, 모두 각자의 욕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타인에게 충족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 원인을 연인에게로 떠넘기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당신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헌신하는 관계를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에요. 가족이나 연인, 배우자 모두 서로 의존적인 형태로 묶여있을 때 화목해요.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불균형에 의해 내재된 심리적 갈등을 반드시 유발한다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연애만 지속해왔다는 여자들은 자신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남자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 애착을 형성할 때 비로소 행복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헌신했는데 버려진 여자들이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줘서 버림받았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 눈에 괜찮은 그 남자를 차지할 수는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잘해줬는데 버림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 남자가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줄 모르는 경우입니다. 만나다 보니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잘해주니까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내가 조금 소홀하게 해도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줘요. 남자는 당연히 내가 상대 여자보다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대충 해도 날 좋아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이쁘고 좋은 스펙을 가진 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라면 많은 경험을 통해 다른 여자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한테도 잘하고 너무 좋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연애 경험이 부족한 이런 애송이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둘째는요. 여자가 헌신을 했지만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냥 좋은 감정이 있어 만났어요. 여자도 헌신해서 잘해주니까 그 여자를 진지한 결혼 상대로는 생각을 아니하면서 그냥 만난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나한테 헌신하고 잘해줘서 만나기를 했지만 내 이상형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기준에 미흡하고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런 약점이 있다든지 어차피 헤어질 관계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헤어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두 가지 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남자들이 좀 약사 빠르고 나쁜 남자는 어느 정도 단물을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남자는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짐을 구한다.